예, 다시 시작합니다. 관광 자원의 이해 8주차 동영상 8-2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서는 내적 영향 요인, 그래서 지역 첫 번째가 관광 자원 자체 요인,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인, 마케팅 활동에 따라서 관광지가 발전할 수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면 초반에는 관광 지자체에서 관광과였는데 지금은 부산시에서는 관광국이 됐죠. 한 3년 됐나요? 점점 지자체마다 관광에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요즘 거의 오후에는 일주일에 한 2건 내지 3건 정도 심사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부산 동구 도시재생, 오래된 도시를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동구 백리 중구하고 붙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게 명란로드, 명란이라는 거, 명란 창란하는 거 알죠? 명란의 출발지가 부산이라는 걸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길을 디자인도 하고 관광객 편의시설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하고 왔어요. 심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자그마치 7개 업체인가 입찰에 들어왔던 것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관광산업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지 많은 산업이죠.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가 최첨단 그런 산업도 계속 갈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도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연료 시스템을 갖추는 거, 뭐 그런 거. 그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리가 먼 거고요. 관광 서비스업 분야는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과반을 달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동해안 철도, 남북 연결 철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철도는 이제 북한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거죠. 그거는 관심사항 바뀌라고 해도 북한하고 연계시킨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는 부수적으로, 아무래도 철도가 발전을 하게 되면, 교통수단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이동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놨던 거, 경인선 철도를 놨던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경인선 철도를 놨던 건 뭐예요?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군수 물자 수송, 일본이 전쟁 일으키는데 물자 수송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게 관광산업 발전에 태동이 됐던 거예요. 그죠? 관광화 원론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됐고요. 자, 외적 영향 요인을 봅시다. 외적 영향 요인은 크게 시장 요인, 유치권 내의 관광 활동별 수요, 교통 요인, 접근성, 보안 경험 요인, 그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원래대로 오늘 뒤까지를 하려고 하는데 한 대까지 해봅시다. 진도에는 구애를 받지 마세요. 진도는 나가는 만큼만 나갑니다. 이 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른 것과 겹치는 거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니까 구애받지 말고. 첫 번째, 외적 요인의 시장 요인.
유치권 내의 관광활동별 수요. 유치권 내, 그러니까 부산 말고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권역 내에서 인구, 소득, 여가시간, 기업.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은 수도권이죠.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게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모든 기업이라든가 그렇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걸 이거는 일로 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돼가는 건데 하여튼 유치권 내의 인구, 소득, 여가시간, 기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결국은 트렌드의 문제예요. 트렌드.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요즘은 세계화가 되어서 수도권만의 그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은 못 나가는데 가능하다면 럭셔리하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건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 해외여행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관광과는 1학기 때는 저학년 납사를 가고 2학기 때는 학년별로 2학년은 제주도 3학년은 해외를 가죠. 그래서 해외를 자꾸 비행기도 타고 가보고 해외에서 어떤 경향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라는 의미예요. 보라는 의미. 옛날에 학부제가 아닐 때는 1학년들은 전라도를 갔습니다. 전라도도 앞으로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관광 분야 전문가로 전라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여가시간, 기호. 그래서 자꾸 인구가 나오거든요. 세계적인 추세가 고령화되고 있죠. 우리도 고령화되고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면 초고령 인구의 반 이상이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거나 같이 모시고 살면 더 좋고, 근데 그런 집은 거의 없고, 가끔 명절 때라도 가거나 그러면 제발 노인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할머니 요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게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암벽 등반은 안 하죠. 그죠? 할머니가 뭐 짚라인 타는 건 못 봤죠. 전반적인 추세는 20대를 위주로 해서 발전을 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구 고령화,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휴양림, 그죠? 그런 것들. 콘도 같은 것들도 앞으로 펜션 같은 것들도 노인들을 위주로 한 펜션. 가능성은 많아요.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나오죠. 그런 것들. 결국은 여기서도 아까 8-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렌드 파악하려는 거예요. 어떤 경향으로 가는가. 그죠? 다음 넘어갑시다. 교통요인, 접근성. 첫째 줄에 이런 말 있죠. 끝에 관광지까지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서 관광지가 발전하고 있다, 안 한다. 아까도 뭐 북한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동해안에 철도 논다는 얘기도 했던데 쉽게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기 쉬운 거는 KTX죠. 서울, 부산 KTX가 개통이 되고서 자갈치 시장에 오는 수도권 관광객이 30% 늘었다는 통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통편이 발달이 되면 그만큼. 그래서 부산에 당면한 과제는 국제공항이요. 김해공항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화 상태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확장한다고 했는데 확장하는 시점에 이미 포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아서가 아니라 국제공항, 제2관문공항은 가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공항을 만들 때는
주변 사람들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국제공항이 되려면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돼. 김해공항 같은 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못 떠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그래서 바닷가에 공항을 만들죠. 바닷가에는 물고기들이 뭐라 안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 뜨고 내려서 우리 사는데 지장있다고 얘기 안 할 거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가덕도가 맞아요. 밀양 같은 경우는 산을 깎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가덕도 공항이요. 아마 경제 살리기 하면서 그쪽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부산은 관광지로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이룰 수가 있어요. 교통편이요. 그래서 교통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그 관광지까지의 접근의 용이함,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통지옥이 되면 안 움직이면 못하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 외곽순환도로 터널도 뚫고, 근데 아직까지 그게 김해시하고 해서 완성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지점까지 가는 거, 그 지점 안에서도 이동의 편리성,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남구에 최초로 그 트램 놓는다고 그랬죠. 그럼 트램 놓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늦어요. 트램이 뭐지? 트램이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가 있지? 그 도시는 트램과 어떻게, 트램을 가지고 뭘 하지? 그런 거를 미리미리 보시란 말이죠. 그런 거를 미리미리 보시란 말이죠. 아니, 네이버만 쳐도 나올 거고요. 유튜브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미리미리 하시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관광 관련 업종에 취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관광과 나왔다고 해서 관광 관련 업종으로 다 가는 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뭐 저 같은 경우도 학부는 조경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관광과 교수하고 있죠 지금. 가장 좋은, 근데 관광에서 관광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연관 업종이나 다른 업종에 가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지금 앞전 시간에 언택트 소비, 그 다음에 지금 뭐죠? 그 재택근무,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정적인 걸로 보면 재택근무, 저런 식으로 재택근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고용 인원을 줄일 수도 있죠. 뭐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문을 보라는 이유가, 요새는 맨 코로나 뉴스, 짜증나는 정치 뉴스만 나와서 힘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요. 생각은 안 하고 단순하게 주입되는 것만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암울해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완 경합 요인, 보완권 또는 경합권 내의 숙박시설 유형과 수. 부산을 봅시다. 해운대에 특급 호텔만 쫙 있다고 칩시다. 특급 호텔은 하룻밤 숙박료가 15만원, 20만원 되죠. 비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조금은 싼 게스트하우스, 조금은 싼 모텔, 그런 것들이요. 보완 요인, 그런 것, 보완권 또는 경합권 내에 경합권까지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보완권 또는 경합권 내의 관광시설 유형과 수. 경합권은 서로 경쟁하는,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여러분들은 지난번 답사 때 한번 갔던 것 같죠. 저녁 답사 경기권에 갈 때 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에버랜드, 그죠? 에버랜드가 되면서 그 전에 사실상 만들어놨던 게 뭐냐면 한국민속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버랜드를만 즐기기에는 뭔가 아쉽단 말이에요. 또 가족 구성원에 따라 에버랜드 말고
그죠? 민속촌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 거리들이 다양하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사한 동물 하나도 있으면 굉장한 요인이 되는 거죠. 굉장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도 관광에 관해서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창출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정책 요인. 지역 또는 국가 시책이 지역의 관광 발전에 상위 개념으로 작용해야 된다. 예.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게 뭐냐면 자전거 길 만들었죠. 처음에 운하를 만들어서 물류 수송에 획기적인 걸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물길을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유럽을 봐라. 그런데 그때도 저는 반대를 했고 그때 수업 시간에 개발론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되죠. 운하 같은 거를 하면 가면서 볼 게 많죠. 우리는 유람선을 타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타고 싶은 마음 없죠. 별로 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역이 다른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댐들 그런 거 다 허무는 추세였는데 그냥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물류 KTX 타고 뭐 고속도로로 총알같이 수송하는 판에 세워라 내워라 배로 언제 수송을 하냐고. 느려서 안 되죠. 그래서 반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관광 들어왔죠. 볼거리 없다고 난리치니까 그 다음에 확 돌아가지고 자전거 길 만들었죠. 지금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자전거 길은 꽤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반짝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안 돼서 가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가의 장,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시장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광지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도 관광에 관심을 갖는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 선거 때는 무슨 다른 대학에 계시는 뭐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때 서병서하고 오거돈이 붙었을 때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둘로 나누자. 두 팀을 나눠서 서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막 내고 그 다음에 두 팀으로 나눠서 너는 서병수, 너는 오거돈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지자체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광지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많죠. 그렇다고 다시 뭐 정치 얘기하고 갈 것도 아니고, 그죠? 법학과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TV,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자꾸 흐름을 파악하세요. 교수님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많아요. 하나 하기도 힘들. 예,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나중에 이게 연결이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나 모르는 거 사기치는 거는 얘기하는 거 되게 쪽팔려 해요. 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트렌드가 뭔가, 특히 이런 거 지역 국가 시책이 지역의 관광 발전의 상위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각 지자체별로 따로 놀았거든요.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요즘은 부, 울, 경,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기도 하고 동남권 관광 발전 계획. 요즘은 더 나아가서
남해안권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죠. 양쪽 도가 합쳐서 양 지자체장이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외부 정책 요인에 따라서 관광지로 발전하고 안 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뭔데? 오늘가 8주차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트렌드 파악을 해라. 이 기본적인 요인들에 관해서는 외우세요. 뭐 할 수 없어. 그걸로 시험 내겠지 뭐. 왜냐하면 지자체장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래서 시험 성적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했던 거죠. 자, 오늘의 리포트는 뭘 낼까요? 리포트는 이걸 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항상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포트 반 페이지 이내로 출석 제대로 수업을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걸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관광자원회의의 8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